교과서 220페이지를 갑니다. 220페이지.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킵니다. 낱말을. 나중에 우리가 8, 9월달, 10월달 되면 있잖아요. 때로는 허탈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쉬웠던 것이 그때 그렇게 어려웠구나 이래 되거든. 그래서 낱말을 10번만 읽으세요. 기본서를. 오케이? 네, 제가 그랬죠.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거든. 그냥 공유물 분할 판결 써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 밖에는 시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럼 220페이지를 갑니다. 220페이지에는 3개만 딱 알면 됩니다. 그럼 일단 갈로 열고 2번에 등기 신청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자, 묶어보면 이럽니다. 1번입니다.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을, 그걸 줄 것이에요. 사단이나 재단을, 자, 줄 것입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한다. 2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는 사단, 재단의 명의로, 그자 줄 것입니다. 사단, 재단의 명의로 자르세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가 여러분들 221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를 보세요. 제일 위에 박스에 보시면은 왼쪽에 3개입니다. 등기 명의인, 의무자, 권리자, 신청이고 3개를 묶으세요. 그래가 그 3개는 좌우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요래 공부를 하세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신청인이 있어요. 그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해봅시다. 자, 1번입니다.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죠. 어성김씨 종친회가 법인 아닌 사단, 이단이다. 이제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성김씨 종친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요 글자를 보세요. 무슨 인입니까? 명의인. 명의인은 비법인이 명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어성김씨 종친회가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관리자.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어성김씨 종친회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도 있다. 있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 이쪽이 뭐다? 관리. 그럼 의무자 관리자가 시작. 비법인이다. 됐죠? 그러면 요거 정답입니다. 갑이 어성김씨 종친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어성김씨 종친회가 등기를 신청하러 온다. 종친회 회장이 등기하러 온다. 회장. 그 회장을 우리가 무슨 자다? 대표자 또는 무슨 인이다? 관리인. 요거로 딱 하면 됩니다. 명의는 자 시작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시작 비법인, 신청인은 시작 대표자 관리인 이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를 갑니다. 그 이제 221페이지 박스를 보고 있어요. 네 번째 겁니다. 전자신청이죠. 그죠? 여러분들,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있지.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딱 됐죠.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3개를 묶으세요. 그 3개를 묶으세요. 그럼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 법인을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 기록에 죽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다. 됐죠? 자, 근데 오른쪽에 갑니다.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 기록에 죽었습니다. 기록한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풀 때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아니,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거든. 이럴 때 정답입니다. 대표자가 있거든. 대표자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자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린다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다시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래 나오죠. 여기서 키는 이게 키입니다. 이 두 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동명이인이 있죠. 그럼 성명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소도 같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같을 수 있다, 없다. 그럼 꼭 기억합니다.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면 이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올라가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다 안 올립니다. 안 올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할 필요가 뭐다? 없다.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올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썼으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됐죠? 자, 그 다음에 도면입니다. 도면. 법인은 있잖아요. 도면을 작성할 때는 컴퓨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자입니다. 그러나 자연인과 비법인은 종이에다가 그려가도 돼. 그게 서면입니다. 서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첨부 정보에서는 동그라미 3번만 알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만.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원 총회 결의서 찾았죠? 그것만 줄 거세요. 그리고 한 칸 밑에 법인 아닌 사단이 줄 것입니다. 등기 의무자. 그럼 이걸 시험에 권리자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이래 하세요. 어성김씨 종친회가 부동산을 팔아먹는다. 팔아먹는 게 매도지. 매도가 의무자지.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된다. 사들인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 그럼 사들일 때는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럼 요거를 시험에 정답입니다. 4번 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라면 O, 권리자일 때라면 뭐다? X.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을 줄 거세요. 정관, 기타, 규약. 그럼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영희와 철수의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랍니다.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법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우리말로 말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식입니다. 법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법인 등기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지. 없으니까 정관이나 규약 있죠. 규약. 여러분들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단체다 단체이다 단체. 그럼 단체로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회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회칙. 그 정관이 회칙이다 이래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됐죠? 그럼 정관이나 뭐다? 규약. 그럼 옛날에 시험은 요거는 한 번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정합니다. 정관 기타 규약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 OX다 X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렇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영희와 철수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글자. 제가 이런 말 쓰죠. 부동산 일부 딱 들어갔죠. 그럼 뭐가 따라다녀야 됩니까? 도명. 이런 게 공식이다 이 말. 그러면 앞으로 수업할 때 법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까? 대표자.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고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안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법인은 이거 발급받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됐어. 그러면 한 장 넘기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자, 한 장을 넘겨보겠어요. 쭉 넘겨보는 겁니다. 234페이지를 가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그 234페이지 가면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이렇게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부터 시험에 노는 거를 배우러 가거든. 배우러 가는데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법에 있잖아요. 이래 놓습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럼 여기서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첨부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첨부 서류. 가장 쉽게 말하면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들을 전부 다 시작 첨부 정보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1순위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보세요. 이 두 개, 예를 이렇게 되거든.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 이래 물어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거라는 거는 첨부 정보를 찾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이걸 시험에 2번이 나왔거든. 이걸 지금은 또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 손을 보세요. 신청 정보는 있잖아요. 2개만 딱 알면 돼.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이래 합니다. 아니, 먼저 해놓고 할게요. 우리나라 등기는 보세요. 하나 등기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해라.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일건 일신청서 주의. 이는 시험에 안 나오지. 그런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것만 딱 공부하면 돼.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신청서니까 필요적 기대, 이미적 기대가 나오거든. 그럼 필요적 기대, 이미적 기대 해야 된다, 낸다? 해.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필요적 기대, 이미적 기대가. 그래서 그 2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의 235페이지를 갑시다.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일건 일신청서 주의 제목만 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신청입니다. 일괄 신청.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가 저 박스 안에 6개가 나와요. 6개 넣는데 기억하고 비읍만 알면 돼요. 기억하고 비읍만. 기억을 볼게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신청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래 나오죠.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거거든. 이거 답이 끝이 답입니다. 그럼 한번 책을 보고 있어 볼까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때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칠판을 봅니다.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요 X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끝에 시작 있다. 이래.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린다 이 말. 그럼 돈을 빌리면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그런데 저는 부동산이 없어요. 없는데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담보가 부동산에 몇 개 들어옵니까? 10개. 그럼 10개 등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신청서도 10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 신청서에 1번부터 쭉 해가 10번까지 한꺼번에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예요. 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비읍으로 갔어요. 비읍으로 합니다.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 등 신청과 함께 자, 적었습니다.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여기서는 꼭 2개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신탁 등기를 배우게 되거든. 그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들어가야 되고 알고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이 잠깐만 페이지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페이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신탁 등기죠. 그죠? 잠깐만 있어 보세요. 옆에다가 몇 페이지라고 쓰느냐 할 때 319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19페이지. 그럼 319페이지를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319페이지를 잠깐만 갔다 오겠어요. 319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이래 놨죠. 보세요.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서를 신청한 게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래가 제일 밑에 5번으로 오세요. 5번으로 옵니다. 5번에 신탁 등기의 실행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권리의 이전 보존 설정 등의 신탁의 등기를 할 때는 밑줄을 긋습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319페이지 밑에서 위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끝에 하나의 순위번호. 찾았어요? 네. 그럼 요리로 오세요. 자, 요거 안다, 모른다? 자, 요리 와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인문과정에서도 공부를 했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제가 요 등기부를 하루에 10번은 그리거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5개는 외워 있어야 됩니다.
맞죠? 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표제부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거든. 등기 파트에서 공시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다. 권리관계다. 권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라. 그러면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는 뭐다? 을구. 답입니다. 갑구와 을구는 등기부의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요 모양이 같아 이 말입니다. 요 5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공법을 공부할 때는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아, 저래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법에다가 토 달면 힘듭니다. 사법에는 토 달아도 돼요. 막말로 말하면 사법은 매매죠. 내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됩니다.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됩니다. 그러나 공법은 1월 이내 해라. 60일 이내 해라. 이러면 해야지. 인감 가져오라. 등기별 좀 가져오라. 그러면 가지고 가야지. 나 못 가지고 가겠다. 이러면 그거 큰일 나는 소리지. 맞죠? 네. 그 공법은 조금 순응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있지. 그럼 보세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입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신탁 등기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요거는 신탁이에요. 등기가 몇 개다? 2개. 근데 1위로 가니까 순위번호는 1개밖에 부여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등기는 몇 개다?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하나만 들어간다. 이 말. 그럼 여기서는 2가지를 딱 알아야 돼요. 하나는 잡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OX다. X.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O. 요게 하나.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O. 요 2개를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시험에는 순위번호는 하나죠. 그럼 이거를 각각 하면 뭐다? X. 맞죠? 네. 신청 정보는 하나죠. 그럼 신청 정보는 각각 하면 뭐다? X. 그러면 딱 공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신탁 등기는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30회 때는 안 나왔었어. 30회 때 하는데 그전에는 해마다 시험에 내는 겁니다. 자, 그럼 고갈이 됐죠? 자, 그러면 235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제일 위에 이제 갑니다. 거기 보면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그래가 235페이지 제일 밑에 3.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필요적 정보 나오죠? 한 장을 넘기세요.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238페이지를 가세요.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공부하기 쉽게 줄 꺼놓고 할게요.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자, 위에서 2열에 부동산의 표시 찾았죠? 네. 그 다음 부동산 표시에다가 줄을 거세요. 그러면 한 칸, 두째 줄 밑으로 내려오면 왼쪽에 그럼 다시. 자, 요리로 오세요. 자, 조금 이따가 합시다.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빠르겠네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됐죠? 여기에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이래 놓죠. 요걸 동그라미 요렇게 하나를 치세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 뒷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분입니다. 의무자입니다. 권리자. 요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거든. 여기에 돈입니다. 여기에 등기필 정보입니다. 여기에 신청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니, 뒷면은 관계없어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제 정합니다.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앞면. 요게 뒷면이에요, 뒷면. 됐죠?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그런데 요거를 3개로 나누겠어요. 여기다가 줄을 거세요. 요렇게 묶으세요. 그럼 3개죠. 됐죠. 그럼 뒷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갑,
자, 이 부동산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를 갖고 제가 문자로 말해볼게요. 문자로 말해볼게요. 요 그림을 보고 문자로 말해봅니다. 갑하고 을이 하나, 이 집을 둘 사고 팔 수 있다, 있다. 요게 세 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해봅니다. 갑하고 누굽니까? 을. 요게 당사자지. 맞죠? 네. 이 집을, 이게 뭡니까? 부동산이지. 맞죠? 네. 사고 팔 수 있다, 있지. 그 사고 파는 게 1월 2일 날 뭐였다? 매매. 그럼 지금부터는 있잖아. 공부를 할 때는 1월 2일 매매 있죠? 요걸 제가 이쪽으로, 아까 여기 일단 써놓고 해볼게요.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요 그림을 곱게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팔면, 자, 정답입니다. 제일 먼저 사고 파는 당사자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 사고 파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 그럼 요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신청서에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청서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이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표시는 입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구조, 종류. 이게 지금 입 속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분들 1월 2일 날 뭐였습니까?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뭐다? 이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때 1월, 요게 매매 있죠? 요게 시작. 등기 원인. 1월 2일이 시작. 일자. 소유권 이전이 시작. 목적. 그러니까 요거를 익숙을 해야 돼, 이제는. 예, 시작. 등기 원인, 일자, 목적. 오케이? 네. 아니, 1월 2일 날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그 1월 2일 날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요게 제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목을. 오케이. 네. 됐죠. 그 다음에 지분을 매매할 수도 있다. 그럼 지분을 쓰면 됩니다. 뭐 2분의 1, 4분의 1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요거는 다 됐고, 매도인이 누구다? 가. 매수인이 누구다? 을. 뭐 그러면 됐지. 뒷면은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나만 공부를 해보고 갈게요. 상식으로 보세요. 저기 제가 돈이라고 썼죠. 그냥 답만 합니다. 이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집을 사고 팔면 각종의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수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그런 거 여기 다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등록 면허세가 뭐다, 지방세가 뭐다, 교육세가 뭐다, 그런 걸 외울 필요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세금에 관계되는 걸 기록한다. 이러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거를 제가 잠깐만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요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정보. 그래서 239페이지에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 정도 내려오면 만원 찾았습니까? 만원 밑에 글자를 보세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찾았습니까? 네. 등기필 정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왼쪽에 부동산 고유번호 줄 거세요. 고유번호. 한 칸 밑에 오른쪽에 성명은 됐고 1년번호 줄 거세요. 옆에 비밀번호 줄 거세요. 됐죠? 그래가 등기필정보 옆에 273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73페이지. 자, 273페이지를 갔다 오겠습니다. 자, 273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등기필 정보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273페이지에 볼 때, 자, 거기서 이제 봅니다. 위에 그 박스를 봅니다. 넷째 줄에 부동산 고유번호 찾았습니까? 그 고유번호에다가 줄 것이요. 그 다음 밑에는 내려오세요. 밑에 숫자 많은 걸로 내려오세요. 제일 위에 1년번호 찾았습니까? 네, 그거 줄 것이요. 그 밑에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 줄 것이요. 비밀번호. 그러면 이제 줄 건 거를 보면은 고유번호, 1년번호, 비밀번호. 자, 위에서부터 시작. 고유번호, 1년번호, 비밀번호. 이 말이죠.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자, 요거를 이해를 할 때랍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은 갑이 소유권 번호는 했지. 했다면 갑은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지금 그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지. 매매하면 이쪽이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갑은 의무자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글자를 이랬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럼 제공한다는 말은 지금 그 그림 있죠? 거기에 있는 거. 그거를 요 등기부에, 아까 등기부에 가니까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요 번호를 거기다가 쓴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럼 좋다. 지금 번호라 대충은 감 잡았죠? 그럼 이제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239페이지를 가세요. 239페이지에 가면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법에 보면 고유번호 있잖아요. 그 밑에 1년번호, 비밀번호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칠판을 봅니다. 요리 오세요. 그겁니다. 갑이 소유권 번호는 게 있다면 등기 필정보를 받았거든. 받았다면 이제 을에게 매매를 하면 소유권이든 등기를 신청하지. 그럼 신청서가 있지, 신청서. 신청서 뒷면이지, 뒷면. 맞죠? 네. 그럼 요 뒷면에 아까 전에 고유번호, 1년번호, 비밀번호 나와야 안 나요? 나오는 거는 여기에 있는 번호를 여기다가 적어라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 손을 잠깐 보세요. 등기 필정보를 제출한다는 말은 써도 되는데 앞으로 요 읽어보세요. 시작. 제공한다. 그 말은 다시 합니다.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갑은 의무자니까 등기 필정보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 제출한다는 말은 이 종이를 제출한다는 게 아니고 종이 속에 나와 있는 요 번호를 여기다가 쓰는 게 제출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요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종이는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여기 있는 아까 전에 고유번호, 1년번호,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쓰는 게 제출이에요. 제출. 그래서 이제 법학에서는 요거 시작 제공. 그러니까 우리가 제출한다는 말이 서류를 내는 게 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작 제공.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한번 더 합니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제출한다는 말은 종이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등기 필정보에 나와 있는 번호를 여기다가 적는 게 제출이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됐어요. 그래가 여러분들 거기서 아까 1년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까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공부하면 이제 상식으로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내면은 요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요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요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요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첨부 정보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첨부 정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을 했지. 제출하면 이제 등기관의 신청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럼 제일 위에 부동산 표시가 있지. 맞죠? 네. 그럼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간다? 가야지. 제목이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뭐고? 대장. 대장을 들고 가야지. 맞다. 맞지.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요 다음에 요거 뭐라고 써놨습니까? 매매. 그럼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해야 돼요, 안 해요? 해. 요게 매매 계약서예요. 매매 계약서인데 이게 법률 용어로는 등기 원인 정보. 시작. 등기 원인 정보. 됐죠?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요게 갑을 나오죠? 그럼 이제 쉽게 봅시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썼다, 안 썼다? 썼지.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썼다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럼 주민등록 등본은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해. 맞죠?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 돈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했다. 그러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수수료를 냈지, 수수료. 그럼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등기필정보에 1년번호, 비밀번호 썼다, 안 썼다? 썼다. 이거 확인 딱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상식으로 풀면 되죠. 본인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끝. 대리인이 등기한다. 그럼 위임장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법인이 등기한다. 대표자가 한다. 대표자.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이게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지.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요 안에 있는 거는 신청 정보. 오케이? 네. 요 밖에 있는 게 무슨 정보? 첨부 정보. 밖에 있는 게 무슨 정보? 첨부 정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2번이 나왔거든. 2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할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지금 요겁니다. 요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갖고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시작.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요래다. 저거 2개를 갖고 시험에 내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1번의 소재와 지번입니다. 2번의 구조와 종류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3번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4번입니다.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일자. 5번입니다. 대장입니다. 자, 이래 내는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죠. 그럼 요거 있죠. 요거는 요 1번, 2번이 부동산 뭐다? 표시. 그럼 시험에는 부동산 표시라고 안 써요. 부동산 표시의 종류를 쓰는 거예요. 종류를.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 그거를 여기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시작. 등기, 원인, 일자, 목적. 시작. 등기, 원인, 일자, 목적.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 대장은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전부 정보. 요게 시험의 답.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 한 번은 대장으로 썼고, 한 번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맞췄다, 안 맞췄다? 맞춰. 그 요령을 터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한다는 거 이겁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전. 그럼 이리 딱 오는 겁니다. 그럼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소유권 할 때 뭐 첨부해라? 대장.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대장을 첨부. 이래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통과. 와, 오늘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236페이지를 가서. 자, 6페이지 가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왼쪽에 부동산 표시 찾았죠? 네. 칠판을 봅니다. 이게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인 이래 나오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지, 이거. 요거, 지금 요거. 오케이. 네. 요 신청인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등기할 수 있다. 그럼 본인이 했다는 말이지. 뭐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오케이. 대표자가 할 수도 있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 밑에 등기사항 있다. 있지. 제일 밑에 203 등기사항 찾았죠? 네. 그게 이거다 이 말이면 이거. 맞지? 네.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요거 아는 거는 통과하고 가겠어요. 236페이지에 자,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위로 올라가면 공동 소유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자, 쭉 긋습니다.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 그냥 요래만 공부하세요. 공동 소유일 때는 지분이 있다. 그럼 지분을 사고 팔 수도 있다. 그럼 지분을 표시해야 된다. 해요. 요거는 29의 시험 문제 답입니다. 답인데 조금 이따가 그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끌어오세요. 니은 뒷것을 묶으세요. 니은입니다.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때는 합의라는 뜻을 신중히 정해야 된다. 디귿.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경우 합의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는 30회 때 시험 문제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잖아요.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합의 지분은 표시한다. 안 하니까 신청서에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그게 30회 시험 문제 답입니다. 자, 공부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를 갑니다. 임의적 정보사항입니다. 요거는 옆에다가 345페이지라고 적으세요. 345페이지. 여러분들 345페이지를 갔다 오겠습니다. 345페이지를 갔다 옵니다.
제 손을 봅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는데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예민하거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총론을 배우고 있어요. 총론. 그러면 총론이 뭐냐 이러면은 강론에서 배우는 걸 일괄해서 한꺼번에 배우는 게 총론이라. 오케이? 그러면 총론에서 배웠던 거는 나중에 강론을 배울 때 그대로 등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총론은 한번 포괄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언급을. 그러면 3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있죠? 이거를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개만 하고 갈게요. 왜냐 이러면은 나머지는 그때 가서 배우면 되거든. 그래가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임차권을 찾았습니까? 임차권에 보면은 345페이지 제일 위에 그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임차권 박스 찾았습니까? 네. 옆으로 갑니다. 차임 있죠? 차임. 그 밑에 빈 공간에다가 이 글자 하나를 썼어요. 범위. 345페이지. 345. 그러니까 제 손을 봅니다. 올해 법이 개정이 돼가 임차권은 범위는 옛날에는 필요적 기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필요적 기대로 바뀐 겁니다. 여기 추가됐다 이 말입니다. 추가됐죠. 그럼 여러분들 요래만 합시다.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해봅니다. 범위자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는 소리다. otherwise, 그럼 임차권도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범위가 필요적 기대가 맞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법에는 범위가 필요적 기대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치적으로 맞게 고쳐준 겁니다. 이는 바로 맞는 겁니다. 모르면 이랍니다. 범위자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리 보세요. 한 필지 전부를 빌릴 수 있다. 이때는 범위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를 빌리잖아요. 그럼 범위를 표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차권도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되는데 그러면 범위가 필요적이어야 되는데 법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바꿔준 거예요. 범위가 포함이 됐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시험은 있잖아요.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에 냈거든. 그럼 제가 이런 말 해줘요. 그거 전부 다 버려도 돼요. 버려도 한 글자만 딱 하면 됩니다. 시험에 낼 때는 궁극적인 답은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건저당권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해요. 근데 제가 답할게요. 이거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부 다 답은 똑같습니다. 이거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부 다 답은 똑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요거 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빌려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빌려 쓰는 거. 그럼 빌려 쓸 때는 사용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 요래만 딱 하면 됩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시간은 예외가 없어. 전부 다 임의적 기대입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어. 전부 다 임의적 기대예요. 오케이? 네. 모든 등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등기. 그러면 돈은 필요적입니다. 돈은 무슨 적이다? 필요. 그럼 여기는 예외가 있다면 예외. 그럼 민법을 좀 가져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있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요. 저당권의 이자 있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임차권의 보증금 있죠? 이거 공부할 때는 이랍니다. 임차권은 차임이 필요적 기대지 보증금이 필요적 기대 이단이다? 아니. 모를 때는 이랍니다. 보증금은 거래 관행상 인정이 되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적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정리를 딱 할 때 이랍니다. 돈은 필요적, 시간은 임의적. 시간은 예외 없다, 전부 다 임의적. 돈은 필요적인데 예외 있다. 요 세 개가 돈이면서 무슨적 기재다? 임의적 기재. 돈이면서 무슨적 기재? 임의적 기재. 나머지 돈 짜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무슨적이다? 필요적이다. 이 말. 나머지 돈 짜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필요해.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 비용 도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필요적 기재지. 환매 대금 도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필요적 기재지. 그러면 환매 기간 돈이다 시간이다? 시간. 그럼 그건 임의적 기재지. 푸는 요령이 이해했죠? 네. 그럼 작년에 시험 문제입니다. 자, 됩니다. 매각 대금, 공동저당에서 나오는 거 말입니다. 매각 대금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하지 마라. 오덱스타 X.
돈이다, 돈 아니다? 돈. 돈이니까 무슨 적이다? 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문제 맞췄잖아요. 이 작년에 기출문제 답입니다. 한 문제 또 맞췄잖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장으로 돌아갈게요. 자, 오늘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